어머 어떡해. 성관계 했는데 콘돔에 피가 묻었어요. 손가락으로 자극하다가 손에 피가 묻었어요. 다음날 속옷을 닦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피가 묻어 나왔다. 아니면 섹스가 끝났는데 뭐 이불이 흥건하게 피가 났다. 성관계 후에 피가 나면은 정말 걱정될 텐데 도대체 왜 피가 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책언니입니다. 오늘은 성관계 후 출혈, 뭐 의학적으로 성교 후 출혈이라는 그런 건데 성교 후 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관계 하고 나서 격렬하게 했으면 또 몰라. 격렬하지도 않았어. 근데 피가 났어. 그러면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격렬하지 않았는데 그냥 조금씩 이렇게 피가 나거나 그러면 일단은 피가 왜 나지? 걱정을 하다가 그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가야지 그러는데 또 멈췄어. 그러면 이 정도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걱정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좀 지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또 피가 안 나. 그러면 괜찮나 보다. 근데 한 3, 4일 뒤에 만났는데 또 관계했는데 또 피가 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주저주저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친구한테 물어보자니 야 내가 피가 났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야 니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피가 나냐? 뭐 이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고 그 사실 당시에는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막 있는 호들갑을 다 떨어. 어떻게 어디서 피가 나는 거야? 내 정액에 지금 피가 나는 거야? 막 난리를 치다가 이렇게 닦아보니까 지한테 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이제 상관을 안 해. 그래? 내일 병원 가봐. 그러고 나서 상관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교 후에 계속 출혈이 있으면 되게 불안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관계를 못 나누게 되고 그래요. 성교 후에 출혈이 있는 경우는 어쨌든 세 군데에서 피가 나요. 그래서 이제 바로 맨 끝에 겉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벽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자궁 경부라든지 아니면은 자궁 안쪽에서부터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피가 나는 사람은 어디서 피가 나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씩 좀 부위별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흔한 것 중에 성교 출혈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맨 겉에서 피가 나는 경우죠. 이제 천유막 파열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피가 나는데 그게 첫 번째 관계할 때만 피가 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되게 조심조심 그렇게 하고 어떨 때는 삽입이 제대로 되지도 않아서 첫 번째 때는 피가 안 났다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빨리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는 아니래도 한 5번 이내에 성관계 하고 나서 피가 조금 많이 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천연막의 파열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대개는 이게 병원에 올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어느 정도 피가 나다가 멈출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는 어디서 피가 많이 나냐면 그 질 입구하고 항문 사이에 거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회음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무슨 약간 이렇게 송곳으로 그어 놓은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며칠 정도 하고 나서는 이제 좀 쉬고 그러면 되고 이렇게 특히 이거는 닦아냈을 때 조금 거기서 피가 나거나 하면서 되게 따갑고 아팠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사실 방지하려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자친구가 준비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삽입을 해야 되는데 급해서 충분히 흥분이 안 됐는데 그냥 억지로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그게 너무 말라가지고 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선생님 여기 후시딘 발라도 돼요? 물어보시면 그냥 바르셔도 돼요. 그냥 상처 난 데 바르는 것처럼 그냥 그런 거 바르셔도 되고 대개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되면 이렇게 멎는데 그러고 나서 또 성관계를 하면 또 찢어져서 오시니까 조금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벽 안쪽에 그래서 이제 찢어지거나 그러는 경우인데 이제 너무 강하게 삽입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성기일 수도 있고 뭐 섹스 토이일 수도 있고 손가락일 수도 있고 딜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대개는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격하게 해도 그렇게 막 찢어지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되게 우리 뭐라 그러지? 아스팔트 이렇게 쓸렸을 때 보면 이렇게 얇은 상처가 쭈르륵 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요것도 사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고요. 안쪽에다가 사실 뭐 연고를 바르거나 그러기는 힘들고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고 다시 성관계 할 때만 아프거나 피가 나는 거니까 그거는 며칠 좀 쉬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동굴처럼 생겼는데 거기가 정말 쫙 찢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는 아니고 약간 강압적인 성관계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게 생기는 거지 일반적으로 생기진 않고요. 그럴 때는 사실 출혈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되게 많고 그래서 그때는 병원에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봉합, 꼬매야 되는 거죠.
술 취해서 어디 자빠졌어. 머리 찢어졌어. 그러면 이제 가만히 눕혀놓고 그냥 꼬매면 되고 이거 평평하니까. 근데 여기는 사실 동굴처럼 돼 있는 데를 억지로 이렇게 꼬매는 거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받는 사람도 힘들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출혈량이 정말 많고 본인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매끈하지 않고 어디 정말 이렇게 베인 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출혈이 많이 있다면은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야 돼요. 약간 응급처치 정도로는 탐폰을 안에다가 넣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압력으로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무래도 밤이라도 좀 응급실에 오셔야 되고. 레지던트 때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는데 누구는 사랑을 나누다가 막 찢어져서 오거나 그러면 열받겠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질벽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피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겉에서 나는 그런 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겉에 부분에서 피나는 거, 그 다음에 질에서 피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궁경부. 우리 맨날 자궁경부암 검사하는데 이제 거기서 피가 나는 거거든요. 성교 후에 피가 나면 자궁경부암일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워닝은 해요. 워닝은 하지만 그 피가 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자궁경부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암이어서 피가 나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훨씬 더 많은 거는 그냥 염증, 그 다음에 이제 용종 그런 게 더 많은 거니까 암 검사는 좀 간단한 검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잘 받으시면 되고 내가 22살인데 지금 성관계 후에 피가 났어. 막 찾아보니까 자궁경부암 나오거든요. 선생님 저 자궁경부암인가요? 모르고 걱정하실 필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는데 자궁경부의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암 가기 전에 이형성증이라든지 그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자궁경부암 검사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에는 우선 염증, 질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축성 질염이라고 해서 여기가 너무 얇아져서 생기는 그런 위축성 질염. 대개는 폐경 이후에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말라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삽입을 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피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폐경일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아기 낳고 나서 지금 수유하고 있을 때는 사실 몸이 임신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그럴 수 있고 내가 뭐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그런 거 치료 때문에 일부러 호르몬 억제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위축성 질염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건조해지고 그러는 게 꼭 나이 드신 분들만 오는 게 아니어서 그럴 때는 어쨌든 성관계 할 때 충분히 예열을 하시고 뭐 필요하면 좀 윤활제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질염이 너무 심해서 피가 나요. 그러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염증,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성관계 성교 후에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위축성 질염은 뭐 피가 좀 날 수도 있다. 그 말씀드리고. 염증이라고 하는 게 질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궁경부에도 염증이 생기거든요. 약간 이제 염증이 생기면 우리 뭐라 그럴까? 눈 아플 때 막 눈이 막 충혈이 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하나씩 톡 터질 수 있죠. 이게 자궁경부에도 염증이 생기면 그쪽으로 혈관이 되게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혈관이 하나씩 톡톡 터지거나 성관계 하면서 터지거나 가만히 있는데 터지는 건 아니니까 성관계 하면서 터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자궁경부 미란증, 뭐 자궁경부가 헐었다. 자궁경부에 염증이 있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고 염증 치료 약 먹고 약 바르고 그런 거 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여드름 심하고 그러면 쩌쩌쩌쩌쩌쩌쩌 레이저 하듯이 고주파 하듯이 이렇게 한꺼풀 벗겨내는 그런 약간 레이저 시술, 고주파 시술 그런 거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암 검사만 정상이거나 그러면은 한참 기다리면 괜찮아지기는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피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러 갔는데 성관계 후에 피 나지 않으셨어요? 하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무슨 불순한 의도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무 혈관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대개는 저 같은 경우도 자궁경부암 검사하면서 자궁경부 헐어 있는 거, 뭐 혈관 있는 거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치료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이 선생님 그러면 성관계 할 때 페니스가 자궁경부에 닿지 않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아주 작지 않은 이상 대부분 닿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질의 길이가 한 6cm에서 10cm, 뭐 평균 8cm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좀 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성관계 하면서 페니스가 거기 닿는다고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뭐 성관계를 아예 삼가하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자궁경부의 염증 말고 여기에 약간 조그맣게 뭐가 용종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조그맣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대장 내시경 할 때 약간 조그맣게 생긴 용종 띄어내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자궁경부에도 용종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자궁경부를 딱 보면 거기 딸랑딸랑딸랑 조그만 게 뭐가 있어요. 막, 아, 요거 보이시죠? 요거 띄어낼게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왜 띄어요? 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아, 네. 그리고 그냥 띄어내면 1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는 뭐 한 일주일 뒤에 조직검사 결과 확인하면은 대부분 양성, 그러니까 암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궁경부 용종 때문에 이제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자궁경부 용종은 되게 조그매요. 되게 한 1mm, 아니 1mm, 3mm, 5mm, 하여튼 1cm 미만인데 아주 이게 커서 거기 막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드물고 대개는 이제 보이면 제거하고 정말 저는 제거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보여드리고 결국은 제거하셔야 될 겁니다. 뭐 설명드리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궁경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자궁경부 용종이고 옛날 우리 영상 중에 자궁 안쪽에 내막에 용종이 생긴 거 말씀드린 거 있거든요. 걔는 그냥 피가 나요. 그러니까 성관계랑 상관없이 피가 나는 거고, 이거 자궁경부는 거기 닿으니까 거기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냥 저 자궁 용종인데요. 그러면은 어딘지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내막에서 나는 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궁 내막 쪽에서 피가 나는 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임신이에요. 임신하면 생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대로 임신이 됐으면 생리를 안 하는 건데 내가 임신된지 모르는 거죠. 임신된지 모르고 임신과 관련돼서 피가 나는 건데 성관계를 하고 나서 피가 나니까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고요. 사실 성관계 후 때문에 이렇게 피가 나는 건 아니에요. 뭐 착상혈이라고 해서 이제 착상이 되는 시기에 조금씩 피가 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내가 임신이 된 거를 몰랐는데 임신한 산모분들 중에 한 3명 중에 1명, 뭐 5명 중에 1명, 한 20%에서 30% 정도에서는 임신 초기에 그냥 출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안 좋게 뭐 유산이 된 경우, 뭐 계류 유산이 됐거나 그런 경우인데 내가 모르고 있다가 뭐 그렇게 된 경우, 그래서 뭐 자궁에 임신이 된 경우, 어쨌든 임신과 관련된 그런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에 와서 이제 진찰을 해보면 일단은 겉에도 뭐 피가 나는 게 없고 자궁경부도 깨끗한데 뭐 피가 난다. 그러면 어쨌든 초음파를 보는데 보니까 애기집이 동그랗게 있다 하는 그거를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궁 내막에서 나오는 출혈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사후피임약을 먹거나 뭐 경구피임약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호르몬 이제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피가 나는 거죠. 이거는 꼭 성관계를 해서 나오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냥 맞아 떨어져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궁 안쪽에서 피가 나는 이유 중에 뭐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성근증이라든지 자궁 내막증 그런 병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피가 나는 출혈이 있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성교 후에 출혈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교 후에 출혈은 성관계 후에 출혈은 그런 병하고는 굳이 관련은 없다. 그래서 주로 겉에 생기는 그런 염증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피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에도 안 멎었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 일단 생리 언제 하셨어요? 언제부터 피가 났어요? 선생님, 저 성관계 후에 피가 났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가 싫어가지고서는 그냥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어제 성관계를 했는데 콘돔에 피가 묻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멎었는데 괜찮았어요. 아니면 손가락으로 자극을 했는데 피가 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얘기해 주실수록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어디를 봐야 되는지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일단 병력 청취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초음파 검사하고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검사하고 질이라든지 경부 상태 보고 그다음에는 이제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거고, 자궁경부도 다 깨끗하고 뭐 자궁도 다 깨끗하고 별 문제가 없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피 검사를 조금 해볼 수는 있어요. 뭐 이게 출혈이 너무 많이 나서 뭐 빈혈이 생겼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대개는 뭐 호르몬 검사라든지 이게 기본적으로 뭐 그냥 그 빈혈 수치 같은 거는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을 간단하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복잡한 그런 검사는 하는 건 아니니까 출혈이 있으면 조금 있었더라도 뭐 그 다음날 괜찮아졌더라도 꼭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걱정하실지도 모르는 성교 후 출혈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자궁경부암이 되게 심각한 원인이지만 거의 대부분 없다. 대개는 그냥 간단한 염증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3번째, 혹시 임신이랑 관련된 출혈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봐야 된다. 안녕.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